현재 한국 육군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최강이란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세계 2, 3, 4위의 강대국이 밀집한 동북아임에도 국력에서 비교적 열세인 한국을 주변국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괴물같은 육군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한국 육군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했으며 포병 전력에서 세계 최강인 러시아와 견줄 수 있다고 평가받는 유일한 군대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육군은 유사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비처럼 퍼부어 국가 한두 개쯤은 가볍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짓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오직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한국이 신형 미사일인 현무포를 개발한 것은 물론 시험 발사까지 진행했는데 현무포의 파괴력이 무려 핵미사일에 버금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국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동아시아의 유일한 핵 보유국이었던 중국은 자국의 핵전력을 내세워 주변국을 협박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해자대를 통한 한국의 해상 공세를 언급했는데 현무포가 개발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무기와 대등한 현무포에 주변국이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핵무기에 필적하는 파괴력을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에 핵개발이 좌절된 이후 포기하지 않고 40년의 시간과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이뤄낸 결과입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확인되자 한국도 이에 맞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원자력 연구소를 건설했으며 1975년엔 핵 전력화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핵 보유에 민감했던 미국은 한국에게 핵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 것은 물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까지 체결했으며 대신 그 대가로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아쉽지만 핵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유한 현무포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패권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후 본색을 드러낸 중국이 패권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자 세계의 경찰인 미국이 한국을 믿고 2017년에 한국군의 미사일 성능 제한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현무포는 세계 최초로 미사일의 외형을 스텔스 디자인으로 설계하면서 생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으며 발사 속도가 무려 마하 10을 넘어서는 극초음속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현존 방공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무포는 기존 현무2의 4배가 넘는 탄두 중량으로 우주에 근접한 고도 1000km의 대기권까지 상승했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충돌하기 때문에 전술핵과 대등한 파괴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현무포는 미국과 러시아도 견줄 수 없는 현존 최강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사실상 방사능 없는 친환경적인 핵무기나 다름없는데요. 의외로 현무포는 파탄 국가로 전락했으며 중국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북한보다는 끊임없이 군사 도발을 자행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에서 도입한 중국의 S-400이나 일본의 패트리어트 3로는 현무포의 요격은커녕 탐지도 절대 불가능한데요. 특히 한국의 주적인 북한에게 핵개발을 지원하며 자국의 핵전력을 과시한 중국은 한국이 태연하게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현무포를 개발하자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현무포는 대도시 하나쯤은 가볍게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핵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혀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현재 축소를 강요당하는 핵전력과는 다르게 마음껏 양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설령 초강대국일지라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핵미사일과는 다르게 현무포는 그저 탄도미사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발을 발사하든 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비핵보유국 중에선 일본과 더불어 가장 군사력이 강한 국가였는데 이제는 현무포를 보유하게 되면서 세계 3, 4위를 두고 중국, 인도와 경쟁한다고 평가받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무려 사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현무포 후기형도 개발한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한국 어디에서 발사하든 중국 본토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가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한국 육군은 장기적으로 2000발 이상의 현무포를 양산한다고 밝혔으며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할 경우 수도인 베이징을
동맹을 포함한 중국 전체에 수백 발의 현무포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의 군사 도발을 자행하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던 일본도 한국군의 현무포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 해군보다 우위에 있는 해자대를 동원해 한국의 해상 봉쇄를 감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동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한일 양국 중 주도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것을 한국에 각인시키려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코웃음치며 현무포를 개발하여 해자대가 주축이 되었던 일본의 군사적 우위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으며 오히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본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에 묶여 현무포에 대응할 동급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 전력이 주축이 되는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력적 요충지인 한국을 탐내는 주변 강대국들과 험난한 동북아의 정세에서 현무포는 한국의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최강의 창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